오늘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암과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엊그제 눈을 감으셨어요. 이건 엄마가 암에 걸린 후부터 썼던 일기장이에요. 이 노트에는 별거 아닌 나약하지만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온몸에 호수를 꽂고 진통제로도 구토를 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고 저희는 엄마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엄마는 이제야 살 것 같다며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외할머니는 18살에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20살 이전의 결혼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요. 민족의 비극인 6.25. 이 전쟁은 멀쩡한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고 한 집안의 장남을 죽였고 한 여인이 의지했던 남편을 잃게 했고 한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잔인하게도 삶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외할머니는 엄마를 키우기 위해 친척 집에 엄마를 맡기고 기숙사가 딸린 신발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은 엄마는 외할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딸에게 예쁜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빵집에 가서 빵도 먹이고 그리고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학용품과 책가방을 사줬답니다. 아마도 친척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난 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자신의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딸에게 뭔가를 사줬겠죠. 딸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으니까요. 엄마는 외할머니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외할머니 역시 다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문득 생각난다. 이상하게 그때의 일들은 모양 색채가 참 뚜렷하다. 엄마와의 추억이 이렇게 선명한데 내 딸도 나에 대한 기억이 그럴까? 엄마는 평소에 시를 좋아하셔서 문화센터의 시 낭독 수업도 들으셨어요. 직접 시를 쓰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고 수줍은 소녀 감성이 있던 사람이었네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쓴 글이에요. 내 인생은 파도 속에 있다. 저 파도에 흔들리는 돌멩이와 모래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다 부서져 깨져 이제 사라지겠지. 세상 만물은 결국 죽거나 사라질 운명이다.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사랑받더라도 영원히 머물지는 못한다. 그러나 왜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모래에 붙은 하얀 조개 껍질, 바위 위 옆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작은 개,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 갈매기, 저녁 노을과 붉게 타오르는 바다. 왜 이제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까? 자연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살아있다는 순수한 즐거움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마음껏 누리자. 세상은 너무 멋진 곳이다.
엄마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외할머니는 작은 집을 구해서 엄마와 단 둘이 사셨대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마도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학생이었던 엄마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문학 소녀였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키우고 잘 살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재혼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한 50년 전에는 꽤 큰 문제였다죠. 엄마는 창피하다면서 제발 결혼하지 말라고 외할머니에게 반대하고 애원했지만 인연인지 운명인지 외할머니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엄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새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하면 못 쓴다는 이유였죠. 외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학비를 벌어서 엄마에게 대주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포기하고 방직 공장에 다녔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학창 시절은 달콤한 사탕 같은 선물이자 꿈이고 또 계속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엄마는 기장의 멸치액젓 공장에 다니셨어요. 하루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곧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막 놀려댔죠. 아이들은 순수함을 덮어쓰고 잔인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잖아요. 전 어쩔 줄 몰라 했죠. 학교에 가려고 집에 나서려는데 엄마가 저를 안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셨어요. 전 바로 엄마를 밀어냈고 놀란 엄마를 보고 엄마, 애들이 나한테 이상한 냄새 난대. 나 엄마 그 냄새 너무 싫어. 라고 하려는 문을 확 닫고 나왔어요. 그땐 그 멸치액젓 냄새가 너무 싫었고 역겨웠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대학생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두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가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 이후로 저를 안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손 잡을 일이 있으시면 극도로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몸의 냄새를 먼저 맡으시고 저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그러고는 늘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도 멸치 젓갈, 멸치회를 싫어해요. 그 대변항 쪽으로 가면 멸치액젓 가게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전 아직도 그곳에 가지 않아요. 왜냐면 죄책감이 들어서요. 그때 당시 엄마를 미쳤던 철없던 내 모습에 당황하던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싫어요. 왜 이렇게 시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만 생각나는 걸까요? 엄마는 태어난 후 통증이 시작되면 진통제를 드셨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지시면 항상 뭔가를 하셨어요. 엄마에겐 시간이 없었고 1분 1초가 소중했거든요. 우선 아버지 눈에 좋은 블루베리, 오디 등을 씻어서 냉동실에 얼려두기도 하시고 된장, 고추장을 용기별로 담으신 후에 날짜를 적어두시기도 하셨고요. 멸치, 다시마, 우린 다시물을 얼려두고
틈나는 대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기와 함께 백김치 만드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쌈장 만드는 법 이런 레시피를 적어두고 하시기도 했어요. 모두 저와 남편,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예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네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외할머니는 평생 엄마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엄마는 외할머니의 재혼이 몸내 섭섭하고 미웠나 봐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어질 수 없죠. 두 분이 화해를 한 후 외할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오시기도 하고 또 저에게 종종 용돈을 주시곤 했거든요. 전 외할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죠. 6월 6일 현충일에 외할머니와 대청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6월 6일이 되면 6.25 참전 용사였던 외할아버지를 기리는 대청공원에 갔었거든요.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외할머니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집에 가서 전화를 받아보니 외할머니가 대청공원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 사고 현장에는 싸운 음식들과 제게 줄 CD 플레이어가 나뒹굴고 있었대요. 제가 얼마 전 외할머니에게 CD 플레이어가 갖고 싶다고 떼를 썼거든요. 엄마는 가시기 전에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솔직히 죽는 게 무섭다. 정말 두렵다. 하지만 죽으면 가장 먼저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줄 것 같아서 안심이 든다.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는 무조건 나를 반길 것 같다. 그래서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힘이 부쩍 떨어지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안아주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었어요. 그래서 엄마 하고 안겼는데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안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멸치 사건 이후로 엄마를 처음 안아보는 거였는데 엄마 품은 참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러곤 엄마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참 많아. 짐이 돼서 너무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만 될 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태어나서 첫 숨을 쉴 때부터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중요한 존재예요. 저희 엄마처럼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뻐서 우셨어요. 엄마의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하지 못한 걸 제가 하게 돼서 너무 기쁘셨대요. 엄마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했어요. 제가 학교 근처로 집을 구해서 독립했을 때부터 엄마와 아버지는 함께 여행도 가시고 또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러셨어요. 엄마는 아버지 당뇨 음식에 특히 신경을 쓰셨거든요. 아버지가 과자를 막 생각 없이 드시고 있을 때면 엄마는 잔소리를 막 해대곤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엄마의 시 낭독회가 있을 때면
아버지는 평소에 잘 입지도 않은 정장을 꺼내고 가시곤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의 애들을 안고 사랑한다, 다음에 만나자 라고 하셨고, 또 저희 남편한테는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저와는 달리 침착하셨어요. 그러고 손을 제 가슴에 대고 난 여기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 것이 나에겐 불멸이고 잘 살았다는 뜻이야. 고마워, 내 딸로 자라줘서 라고 하셨어요. 감당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죄송합니다. 냉동실에 있는 엄마가 준 과일 봉지와 된장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아버지가 그 음식들을 삼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야 알았네요. 좋은 죽음, 포상이란 건 없어요. 죽음은 늘 애통할 뿐이죠. 사랑했던 만큼 너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노트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게 변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을 이어서 내 딸을 이어 그 딸이 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서 가겠지. 조금 궁금한 건 내 삶은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가치가 있는 이 소소한 인생을 매 순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